늦은 오후 붉은 노을이 국도를 물들이던 순간이었습니다. 성태는 낡은 오토바이를 몰며 고향 마을로 향하고 있었죠. 도시 생활 15년 만에 돌아온 이 길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미친 듯한 개짖음이 들려왔어요. 백미러를 통해 보니 하얀 개 한 마리가 눈이 뒤집힌 듯 필사적으로 오토바이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성태는 속도를 높였죠. 개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어요. 하지만 그 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더 절박하게 쫓아왔어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성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개의 짖음소리가 보통 것과는 달랐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그런 울부짖음이었죠. 결국 성태는 오토바이를 멈췄습니다. 그 개는 성태 앞에서 멈춰서더니 잠시 숨을 고르고는 다시 돌아서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서 성태를 돌아보는 겁니다. 마치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성태는 망설였습니다. 이상한 개를 따라가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하지만 그 개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필사적이었고 간절했고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성태는 결국 개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 개는 성태를 이끌고 국도를 벗어나 좁은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경사진 길을 내려가는데 점점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작은 낭떠러지 아래에서 쓰러져 있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성태는 재빨리 아래로 내려갔어요. 여자는 의식이 없었고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죠. 성태는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얀 개는 여자 곁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축 늘어진 혀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주인을 지키듯 곁을 지켰습니다. 너 이 사람 개구나? 성태가 말을 걸자 개는 성태를 바라보며 낮게 끙끙거렸어요. 감사의 표시인지 아니면 걱정의 표현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제발 우리 주인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구급차가 도착했고 여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성태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얀 개는 구급차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렸고 병원 앞까지 왔죠. 응급실 입구에서 개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태는 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죠. 참 신기한 개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고요. 좀 더 늦었으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했을 수도 있었어요. 성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어요. 밖으로 나가자 하얀 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태를 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성태는 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개는 성태의 손길에 고개를 비볐습니다. 그 순간 성태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개와 자신이 무언가로 연결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느낌이었습니다. 여자가 깨어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성태는 병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놀라셨죠?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의 이름은 미진이었어요. 혼자 살고 있고 그날 산책을 나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성태는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사생활을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백구는요? 백구요? 제게요. 하얀 진돗개인데
혹시 함께 있었나요? 아, 그 개가 백구구나. 지금 병원 앞에 있어요.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안 떠나더라고요. 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불러주시겠어요? 백구를 보고 싶어요. 성태는 밖으로 나가 백구를 데려왔어요. 백구는 미진을 보자마자 병실로 뛰어들어 침대 곁으로 갔습니다. 미진은 백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죠. 고마워, 백구야. 내가 아니었으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성태는 가만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왠지 그 공간은 둘만의 시간이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미진은 퇴원했습니다. 성태는 미진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이었죠. 성태네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니에요. 백구한테 감사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따라와 주신 건 당신이잖아요. 성태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백구가 자꾸 성태네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미진이 데리러 왔지만 나중에는 백구 혼자 길을 찾아왔죠. 미안해요. 백구가 자꾸 당신 집으로 가려고 해서. 괜찮아요. 사실 나도 백구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성태와 미진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만들어준 인연이었죠. 하지만 둘 다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백구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성태를 쫓아왔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백구가 성태네 집을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진도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백구를 데리러 오는 게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들르는 일이 많아졌죠. 성태의 집에는 어머니 옥분이 살고 있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성태가 귀향한 이유 중 하나도 어머니를 돌보기 위함이었죠.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성태가 말하자 옥분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진을 보는 순간 옥분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어머, 이 얼굴. 옥분은 미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태는 당황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다. 그냥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미진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저를 아시나요? 모르겠구나. 그냥 낯이 익어서. 옥부는 고개를 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태는 미진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요즘 어머니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셔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미진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옥분의 눈빛이 단순한 착각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도 미진은 종종 성태네 집을 방문했어요. 옥분은 미진을 볼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점차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특히 백구와 함께 있을 때는 환하게 웃기도 했죠. 이게 참 신기하네. 평소엔 걔를 무서워하는데 이 녀석만 보면 좋아. 옥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얘 눈이 사람 눈 같아. 성태네 집에는 조카 지우도 살고 있었어요. 성태의 동생이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지우는 성태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13살 소녀는 내성적이었지만 총명했죠. 지우는 백구와 금방 친해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백구를 찾았고 백구도 지우를 각별히 아갔습니다. 미진이 올 때마다 지우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곤 했어요. 이모 같아요. 어느 날 지우가 미진에게 말했습니다. 응, 따뜻해요. 엄마 생각나요.
미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우를 보면 자신이 가지지 못한 아이가 떠올랐거든요. 유산으로 잃어버린 아이 말이에요. 지우야, 힘들면 언제든지 이모한테 얘기해. 알았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넷은 가족처럼 가까워져 갔어요. 성태는 처음에 경계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두려웠던 자신이 변하고 있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백구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성태네 집 마당에서였습니다. 백구는 대문 쪽을 향해 날카롭게 경계하고 있었죠. 백구야, 왜 그래? 성태가 나가보니 밖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계속 으르렁거렸죠. 무언가를 감지한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태는 헛간 근처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했어요. 자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어머니나 지우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밤에 집 주변을 돌아다닌 거죠. 이상하네. 성태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백구는 계속 짖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는 것처럼요.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낯선 남자가 동네를 돌아다니더라. 누구래? 모르겠어. 그냥 이상하게 마을을 서성이던데. 성태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경계하게 되었어요. 혹시 도둑이라도 들려는 건가 싶었죠. 밤마다 문을 더 확실히 잠그고 지우에게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진이 창백한 얼굴로 성태를 찾아왔어요. 성태 씨,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미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 마을에 왔대요. 성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진에게서 남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도박 문제로 이혼했다는 것. 그 이후로는 연락을 끊고 지낸다는 것. 확실해요? 슈퍼 아주머니가 보셨대요. 제 이름을 물어보더래요. 성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알아볼게요. 아니에요. 괜히 당신까지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휘말렸어요. 성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진은 성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녁 성태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낯선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초췌한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당신이 미진 씨 전 남편이에요? 남자는 성태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군데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왜 여기 온 거죠? 남자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닌데요. 미진 씨가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만 돌아가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걱정돼서 온 건데. 성태는 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준호도 물러서지 않았죠.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미진이 위험해요.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이상한 놈이 미진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나도 그래서 지켜보려고 온 거예요. 성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냥 느낌이에요. 믿을 수 없네요. 성태는 돌아서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진지해 보였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당신이 밤에 우리 집 주변을 돌아다닌 거예요? 아니요. 나는 미진이네 집만 지켜봤어요. 그럼 우리 집 근처에 온 건 누구죠?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어요. 나도 느꼈거든요. 성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교묘한 거짓말일까요? 일단 미진 씨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진짜 그녀를 위하는 거예요. 성태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구가 성태를 맞이했습니다. 백구는 성태의 바지를 물고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했어요. 왜 그래, 백구야? 백구는 성태의 오토바이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주변을 킁킁거리며 낮게 으르렁거렸죠. 성태는 오토바이를 살펴보았어요.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계속 경계했죠. 무슨 냄새라도 맡은 거야? 백구는 대답 대신 성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조심하라는, 위험하다는. 성태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백구의 본능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이게는 보통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성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말, 백구의 행동, 그리고 마을의 감도는 이상한 기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며칠이 지났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밤마다 집 주변을 경계했고 성태는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성태는 마을 이장님의 부탁으로 이웃 마을까지 심부름을 가게 되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고 도로는 한적했죠. 오늘은 별일 없겠지. 성태는 안도하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핸들이 평소와 달리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도로가 고르지 않아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급 커브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성태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뭐야? 성태는 당황해서 다시 한번 세게 밟았습니다. 여전히 속도가 줄지 않았죠. 오히려 내리막길이라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커브길 앞이었습니다. 성태는 급하게 핸들을 꺾었고 가까스로 커브를 돌았어요. 하지만 오토바이는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기 시작했죠. 아! 성태는 오토바이에서 튕겨나갔습니다. 몸이 도로 위를 구르고 오토바이는 저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다행히 차가 지나다니지 않는 구간이었습니다. 성태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팔과 다리에 찰과상이 생겼고 어깨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큰 부상은 없었죠. 도대체 왜? 성태는 비틀거리며 오토바이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브레이크 선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끊어진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칼로 자른 것처럼 깔끔하게 절단되어 있었죠. 누가? 일부러. 성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실감났거든요. 만약 더 빠른 속도로 달렸다면, 만약 차가 지나가는 시간대였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성태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브레이크를 확인하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혹시 누구한테 원한을 산 일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태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였죠. 며칠 전 대치했던 미진의 전 남편 말이에요. 경찰은 준호를 찾아 조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준호를 의심했어요. 그 사람 분명히 수상해. 마을에 나타난 것도 그때쯤이잖아. 맞아. 미진이랑 성태가 가까워지니까 질투해서 그런 거 아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미진은 괴로워했어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성태는 미진을 위로했지만 사실 자신도 준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말고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준호는 경찰 조사에서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나는 안 했어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당신은 미진 씨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었고 성태 씨와 갈등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진 않아요. 나는 정말 미진이 걱정돼서 온 거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준호의 지문이나 흔적이 오토바이에서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경찰은 준호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죠. 성태는 분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날 밤 백구가 다시 성태를 찾아왔습니다. 백구는 성태의 손을 핥으며 걱정하는 듯 끙끙거렸어요. 미안해, 백구야. 내가 경고했는데 내가 무시했어. 성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백구가 오토바이 주변에서 경계했던 이유를요. 백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오토바이를 건드렸다는 걸. 내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백구는 성태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아직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고, 계속 조심해야 한다고. 다음 날 성태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었거든요. 지우는 학교에 갔고 어머니는 낮잠을 주무시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예요, 준호요. 성태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어요. 준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초췌해진 것 같았죠. 왜 여기 왔어요? 할 말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성태는 망설이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집 안으로 들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뭔데요? 나 아니에요. 정말로 나 아니에요. 그럼 누군데요? 준호는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협박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누군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미진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고. 성태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휴대폰 확인해 보세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주었어요. 정말로 협박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죠. 이건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미진을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까지. 성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건가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믿어줄 것 같았어요? 나는 전과자예요. 도박으로 빚도 졌었고 누가 내 말을 믿겠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야죠. 지금이라도 말하잖아요. 제발 미진을 지켜주세요. 나는 이미 믿음을 잃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태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되었어요. 준호가 미진을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알았어요. 조심할게요. 고맙습니다.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성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정말로 범인은 따로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성태는 경찰에 준호의 문자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추적을 시작했지만 발신 번호는 선불폰이었고 추적이 불가능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복잡한 사건이네요. 경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성태는 불안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기분이었거든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과 미진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다음 타겟이 누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일 수도 미진일 수도 아니면 지우일 수도 있었죠. 성태는 지우에게 더욱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학교 가고 올 때도 늘 연락하고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요. 백구는 여전히 집 주변을 지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쟁터를 지키는 병사처럼요. 며칠 후 미진이 성태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성태 씨, 제가 이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요? 이 모든 게 저 때문인 것 같아서요. 제가 없으면 당신도 안전할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성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당신을 노리는 거예요. 오히려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해요. 하지만 여기 있어요. 내가 지킬게요. 백구도 있잖아요. 미진은 성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요. 고마워하지 마요. 우리 친구잖아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친구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감정이 두 사람을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도. 밤이 깊어갔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잠들지 않고 밖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알고 있었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성태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백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마다 집 주변을 순찰하듯 돌아다녔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지우가 학교 도서관에서 과제를 한다고 나갔습니다. 성태는 걱정되었지만 낮 시간이고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조심해서 다녀와. 어두워지기 전에 꼭 들어오고. 네, 삼촌.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백구가 따라가려고 했지만 성태가 말렸어요. 백구야, 너는 여기 있어. 어머니 좀 지켜줘. 백구는 마지못해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현관 쪽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성태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결되지 않았죠. 이상한데. 성태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죠. 뭔가 잘못됐어. 성태는 재킷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현관문을 긁기 시작했어요. 필사적으로 밖으로 나가려는 몸짓이었죠. 백구야, 너도 느낀 거야? 백구는 성태를 올려다보며 짖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급박하게요. 알았어. 같이 가자. 성태는 백구와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많이 기울어 있었어요. 도서관에 가보니 사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지우 봤어요? 지우요? 1시간 전에 나갔는데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친구랑 같이 나가던데. 산책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성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산책? 지우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이상했어요. 어느 쪽으로 갔어요? 뒷산 쪽으로 가던데요. 성태는 곧바로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백구는 이미 앞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코를 땅에 대고 냄새를 맡으며 빠르게 움직였죠. 지우야, 지우야. 성태는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숲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성태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 방향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성태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저 멀리 나무 그늘 아래 지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지우야. 성태는 달려갔습니다. 백구도 번개처럼 뛰어갔죠. 남자는 성태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성태가 소리치자 남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우는 겁에 질린 얼굴로 성태를 보았어요. 삼촌. 괜찮아. 이리 와. 지우는 성태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백구는 남자와 성태 사이에 서서 날카롭게 짖었죠. 남자가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물어뜯을 기세였습니다. 당신, 누구요? 성태는 남자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어딘가 낯익었어요. 나는. 남자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 성태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어요. 3년 전 동생의 장례식장에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트럭 운전기사였죠. 동생을 치어 죽게 만든 바로 그 사람. 당신, 그때 그 사람이잖아. 성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남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당신이 우리 동생을 죽였잖아. 사고였어요. 정말 사고였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카까지 해치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성태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의 주범인 게 분명했거든요. 경찰 불러요. 지금 당장. 성태는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들어만 주세요. 나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이 없어요. 악몽에 시달리고 술로 버텼어요. 당신 동생 얼굴이 매일 밤 나타났어요. 남자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힌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지켜봤어요. 당신 가족이 잘 지내는지. 거짓말 마세요. 브레이크 선을 자른 것도 당신이잖아요. 뭐라고요? 남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런 짓 안 했어요. 그럼 누가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아니에요. 성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자의 반응이 너무 진짜 같았거든요. 정말로 모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 왜 지우를 데리고 나온 거죠?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지우가 혼자 여기 있었어요. 누군가 메시지를 보냈나 봐요. 내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 문자가 왔어요. 삼촌이 다쳤다고. 그래서 급하게 나왔어요. 뭐? 성태는 지우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삼촌이 뒷산에서 다쳤다. 빨리 와라.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죠. 이건. 성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지우를 유인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남자는 범인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맹세해요. 나는 그냥 속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남자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태는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다른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있다는 신호였죠. 성태는 그쪽을 돌아보았어요.
나무 뒤에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세요? 나와요. 성태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재빨리 사라졌죠. 백구가 쫓아가려 했지만 성태가 말렸어요. 안 돼, 백구야. 위험해. 성태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진짜 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어요. 경찰 불러야겠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도울게요. 이번엔 진짜로. 성태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경찰이 도착했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나무 뒤에서 담배꽁초와 발자국이 발견되었어요. 누군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심각한 스토킹 사건이네요. 경찰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다니지 마세요. 특히 아이는 절대 혼자 두면 안 됩니다. 성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지우야. 이제 안전해. 삼촌.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에겐 백구가 있잖아. 백구는 지우 옆에 바짝 붙어서 걸었습니다. 지우는 백구의 목덜미를 꼭 잡았죠. 집에 도착했을 때 미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예요. 지우야. 미진은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우는 미진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이모.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성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범인을 찾아야 한다고. 가족을, 미진을, 지우를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자신들을 괴롭히는 걸까요? 답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알고 있었어요. 백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그 존재를.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백구는 잠들지 않았어요. 여전히 경계하며 가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죠. 그날 밤 성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겨우 잠들었지만 계속 뒤척이며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성태는 지우 방문을 열어두고 거실에 앉아 있었죠. 백구도 거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밖의 작은 소리에도 반응했어요. 성태는 백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누가 우리를 노리는지. 백구는 성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답답함이 담겨 있었어요. 말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싶다는 듯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뒷산에서 발견된 발자국을 조사한 결과 운동화 사이즈가 270mm 정도라고 했어요. 남자치고는 평균적인 사이즈였습니다. 담배꽁초에서는 DNA를 채취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죠. 범인이 전과가 없다는 얘기네요.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건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조심하세요. 성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서는 있지만 범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어요. 그날 오후 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진도 함께였어요. 준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성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일 들었어요. 지우 괜찮아요? 덕분에. 아니, 다행히 괜찮아요. 나도 도와주고 싶어요. 미진을 지키고 싶어요. 미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가 사실을 얘기했어요. 협박 문자 받은 것도, 그동안 왜 여기 있었는지도. 성태는 준호를 다시 보았습니다.
여전히 믿기 어려웠지만 어제 뒷산에서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걸 확인한 이상 준호를 계속 의심할 수는 없었죠. 좋아요. 함께 찾아봅시다. 도대체 누가 우릴 괴롭히는지. 세 사람은 앉아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 선이 끊어진 사건, 집 주변을 맴돌던 그림자, 지우를 유인한 문자 메시지.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치밀했어요. 누구한테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있었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도시에서 오토바이 수리점 하면서 가끔 손님들이랑 다툰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할 사람은 없었어요. 미진 씨는요? 미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살았어요. 특별히 누구와 다툰 기억도 없고 그때 성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잠깐만요. 미진 씨가 낭떠러지에서 쓰러진 날. 그날도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미진 씨를 따라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넘어진 거라면?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럼 범인은 그때부터 미진 씨를 노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진 씨를 구하자 나까지 타깃이 된 거죠. 준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대체 왜 미진을 노리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성태는 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진 씨, 혹시 과거에 누군가를 거절하거나 그런 일 없었어요? 미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직장은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해요. 집에서 혼자 하는 거라 특별히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막막했습니다. 단서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옥분 할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꿈을 꿨어. 꿈이요? 옥분은 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 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었어.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여자를. 미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이요? 그래. 젊은 여자였어. 임신한 여자였는데, 배를 안고 쓰러져 있더라고. 내가 병원에 데려갔지. 미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글쎄, 한 20년 전쯤? 할머니, 그 여자가 제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임신했을 때 낯선 할머니가 도와줬다고. 그게 아니었으면 저를 낳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고. 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랬구나. 그 아가씨가 너를 낳았구나. 그래서 할머니 얼굴이 낯익었던 거예요. 어머니한테서 사진을 본 적이 있었어요.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성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었다니. 어머니가 미진의 어머니를 도왔고 그래서 미진이 태어날 수 있었다니. 그럼 백구가 저를 성태 씨한테 데려간 것도. 미진은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미진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이제야 알았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운명이었던 거네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게 이어져 있었네요. 하지만 감동적인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뭐야? 성태는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벽돌 하나가 떨어져 있었고 그 위에 종이가 묶여 있었어요. 성태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미진은 내 것이다.
성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었어요. 집착이었습니다. 병적인 집착. 경찰 불러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미진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했고 벽돌과 종이를 증거로 가져갔습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 사이에도 범인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요. 성태가 미진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하지만 준호 씨도 여기 계세요. 다 같이 있는 게 안전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지킬게요. 그날 밤 5명의 어른과 1명의 아이, 그리고 백구는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잠들지 못했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모두가 긴장했죠. 백구는 현관 앞에 자리를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어요. 잠들지 않은 채 경계하고 있었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깨어났습니다. 밖에 누가 있어요? 성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숨어서 집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세요? 성태가 소리쳤습니다. 인기척이 사라졌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죠. 백구가 뛰쳐나가려 했지만 성태가 붙잡았습니다. 안 돼, 백구야. 위험해. 하지만 백구는 계속 그쪽을 향해 짖었습니다. 무언가 알아챈 게 분명했어요. 이제 정말 끝을 봐야겠어요. 성태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적극적으로 범인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미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범인을 잡지 않는 한 이 악몽은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해가 떠올랐지만 그 빛은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무언가 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되죠. 백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요. 이제 그 진실이 세상에 나올 시간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성태와 준호는 마을을 돌며 CCTV 영상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마을회관, 슈퍼마켓, 버스 정류장 근처에 설치된 몇 대의 카메라라도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미진 씨는 집에 계세요. 어머니랑 지우도 함께요. 백구도 남겨둘게요. 걱정 마세요. 백구는 미진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지킨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성태와 준호는 먼저 마을회관으로 갔습니다. 이장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려보았죠. 저기, 준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대 성태네 집 쪽으로 향하는 남자의 모습이 잡혔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이나 걸음걸이가 뚜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성태는 영상을 캡처했습니다. 경찰에 제출할 증거였죠. 슈퍼마켓 쪽도 확인해 봅시다. 두 사람은 슈퍼로 향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흔쾌히 CCTV 확인을 허락했어요. 요즘 마을이 시끄러워서 걱정이네요. 빨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확인하던 중 성태는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사흘 전 낮 시간대 미진이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나오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각도를 바꾸는 순간 남자의 옆 얼굴이 선명하게 잡혔어요. 성태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왜요? 아는 사람이에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성태는 화면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시에서 제 수리점 단골 손님이었어요. 뭐라고요? 이 사람, 자주 오토바이 수리를 맡기던 사람이에요. 이름은 강민수였던 것 같아요. 성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강민수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항상 혼자 왔죠. 가끔 이상한 질문을 하긴 했지만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여기까지 따라온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이 우리를 괴롭혀온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성태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강민수의 정보를 전달하고 추적을 요청했어요.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미진 씨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집은 조용했어요. 백구가 현관에서 꼬리를 흔들며 맞이했죠. 다행이다. 성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진은 거실에서 옥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지우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범인 찾았어요? 미진이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단서를 찾았어요. 제가 도시에서 알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누구인데요? 성태는 강민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진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왜 저를 노리는 거죠?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때 성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성태 씨, 강민수를 찾았습니다. 마을 근처 여관에 묵고 있더군요. 지금 체포하러 가는 중입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연락이 오거나 집에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성태는 모두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범인을 잡게 된 거예요. 모두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죠.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계속 현관 쪽을 바라보며 낮게 끙끙거렸어요. 백구야, 왜 그래? 이제 괜찮아. 성태가 백구를 쓰다듬었지만 백구는 진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듯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경찰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성태 씨,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강민수가 여관에 없었어요. 체크아웃한 지 2시간이 지났다고 하더군요. 성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로 간 건지 아세요?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여관 주인 말로는 큰 가방을 들고 나갔다고 해요. 마치 어디 멀리 떠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성태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강민수가 도망친 걸까요? 아니면 그때 백구가 갑자기 현관문을 향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성태가 문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성태 씨, 나와주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수의 목소리였죠. 성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수가 거기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지만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당신, 제발 들어주세요. 오해예요. 오해? 강민수는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범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들을 도우려고 온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진 씨를 노리고 있어요. 성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강민수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죠. 증명할 수 있어요? 강민수는 가방을 열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제가 조사한 자료들이에요. 성태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누군가에 대한 조사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사진도 있었고 행적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진짜 범인이에요. 제가 오래전부터 추적해온 사람이에요. 성태는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사진 속 인물은 이 사람, 저 사람은 미진 씨의 인터넷 쇼핑몰 단골 고객이에요. 하지만 그냥 고객이 아니에요. 병적인 스토커예요. 강민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다른 여성의 의뢰를 받고 추적해왔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미진 씨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럼 당신이 마을에 나타난 건 미진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서툴렀나 봐요. 오히려 의심만 샀네요. 성태는 서류를 더 살펴보았습니다. 강민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진짜 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셈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이름은 박진우예요. 35살이고 직업은 프리랜서 웹디자이너예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여러 여성들을 스토킹한 전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왜 경찰이 못 잡았죠? 증거가 부족했어요. 항상 교묘하게 피해갔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요. 강민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진우가 미진 씨에게 보낸 편지들이에요. 미진 씨는 받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편함에서 가로챘으니까요. 편지들은 섬뜩했습니다. 집착과 광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추적을 잃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어제 저녁이었는데 성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집에 벽돌을 던진 시간이었죠. 그럼 지금도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뒷마당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친 듯이 짖으며 뭔가를 향해 돌진했어요. 백구야. 성태와 강민수, 준호가 뒤따라 달려갔습니다. 뒷마당에는 담장을 넘으려던 남자가 있었어요. 박진우였습니다. 거기서 성태가 소리쳤지만 박진우는 담장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백구가 쫓아가려 했지만 담장이 너무 높았어요. 저 새끼. 준호가 담장을 넘어 쫓아갔습니다. 성태와 강민수도 뒤따랐죠. 박진우는 골목을 빠져나가 논길로 달렸어요. 하지만 앞에서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강민수를 찾다가 우연히 이쪽으로 온 거였죠. 박진우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어요. 나 달라고. 박진우는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수갑으로 채웠죠. 미지는 내 거야. 내 거라고. 박진우의 광기 어린 외침이 들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태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런 사람이 미진을 노렸다니. 경찰은 박진우를 연행했습니다. 강민수가 제공한 증거 자료들도 함께 제출되었죠. 이제 끝났어요.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미진 씨는 이제 안전해요. 성태는 강민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제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진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예요. 백구는 미진에게 다가가 고개를 그녀의 무릎에 기댔습니다. 미진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백구야. 내가 지켜줘서. 백구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죽게 한 트럭 운전기사와의 일이었죠. 그 사람은 정말 무고했던 걸까요? 그 답은 곧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박진우가 체포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안도하며 일상으로 돌아갔고 성태네 집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죠. 하지만 성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뒷산에서 만났던 트럭 운전기사, 그 사람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그 사람, 정말 사고였을까요? 성태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 동생을 친 그 운전기사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우를 해치려던 게 아니라면 진짜로 뭐 때문에 뒷산에 있었던 걸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해봐야죠. 평생 의문으로 남겨둘 거예요? 성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요. 그날 오후 성태는 경찰서를 통해 그 운전기사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이름은 김태수였어요. 전화를 걸자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저, 성태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태 씨,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다음 날 성태는 마을 카페에서 김태수를 만났습니다. 김태수는 성태보다 몇 살 위로 보였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3년간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가 느껴졌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성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말 사고였나요? 제 동생을. 김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고였어요. 정말로 사고였어요. 저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시야가 좋지 않았죠. 저는 평소처럼 조심히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커브길에서 오토바이가 나타났어요. 성태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동생분은 중앙선을 넘어왔어요. 아마 미끄러진 것 같아요. 비 때문에.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태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충격이 있었고 그 후는 악몽이었어요. 제가 사람을 쳤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블랙박스는요? 없었어요. 그날따라 고장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거도 없었죠. 경찰 조사에서는 쌍방 과실로 결론 났지만 저는 매일 밤 그 순간을 떠올려요. 성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김태수의 고통도 느껴졌어요. 이 사람도 피해자였던 거죠. 그럼 왜 뒷산에 계셨어요? 지우 곁에? 김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지우가 위험에 처한 걸 봤어요. 누군가 지우를 미행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동생분을 지키지 못한 대신 조카라도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맹세해요. 저는 동생분께 너무 미안해요. 매일 묘소에 가서 절을 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김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태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동생을 잃게 만든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김태수도 그날 이후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미안해요. 성태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의심했던 것 아니에요. 당연해요. 저는 동생분을 잃게 만든 사람이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죠. 용서 할 수 있을까요?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동생을 잃은 고통이 사라질까요? 모르겠어요.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성태는 김태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성태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해는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백구가 반겼습니다. 성태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성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성태네 집에 모였습니다. 미진, 준호, 옥분, 지우 그리고 백구까지.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였죠.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미진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끝났어요. 성태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기 더 있으면 미진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요. 미진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도와줘서. 미진아, 행복하게 살아.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놓아주는 거였죠. 며칠 후 준호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미진과 성태에게 인사했어요. 잘 지내요, 두 분. 당신도요. 준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잘 지켜. 백구는 한 번 짖으며 대답했죠. 준호가 떠난 후 성태와 미진은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백구도 함께였죠. 노을이 지는 길을 걸으며 성태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시에서 내려온 건 도망친 거였어요. 도망? 네. 동생을 잃은 죄책감에서요.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는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미진은 성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성태는 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백구는 그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었죠. 그날 밤 성태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어요. 마음이 평화로웠죠. 다음 날 아침 옥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어머니,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오늘은 머리가 맑아. 옥분은 미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잘 계시니?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양원에 계세요. 찾아뵙고 싶구나. 그때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함께 가요.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옥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치매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마음이 안정된 건지도 몰랐죠.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와 백구와 놀았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웃음도 많아졌죠. 삼촌, 저 오늘 친구랑 놀았어요. 그래, 잘했네. 백구 덕분에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지우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는 지우의 얼굴을 하사주었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만들어준 인연들이 서로를 치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이야기가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마을에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성태가 고향에 돌아온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위기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 함께 이겨냈어요. 미진과 성태는 이제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고백이나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는 게 당연해진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 생각나고 저녁이 되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을 잔치가 있다면서요? 미진이 물었습니다. 성태네 집 마당에서 백구와 놀고 있던 참이었어요. 네. 추석 전 한마당 잔치래요. 다 같이 가요. 좋아요. 지우도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옥분도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들어 할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치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헷갈려하는 일이 줄었죠.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생기니까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지내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날 오후 모두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도 함께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백구를 마을의 영웅처럼 대했죠. 미진을 구하고 지우를 지키고 범인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개였으니까요. 백구야, 이리 와봐. 아이들이 백구에게 다가왔습니다. 백구는 온순하게 아이들과 놀아주었어요. 꼬리를 흔들며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죠. 마을회관 마당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만든 전통 음식들, 아저씨들이 준비한 고기구이, 그리고 막걸리까지. 축제 분위기였어요. 성태야, 여기 앉아. 이장님이 손짓했습니다. 성태는 미진과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잘 어울려. 두 사람. 맞아. 백구가 인연을 맺어준 거지. 사람들은 웃으며 축하해 주었어요. 성태와 미진은 조금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무대에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악대의 신나는 장구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며 즐거워했어요. 옥분도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구나. 이런 게 진짜 마을 잔치지. 지우는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어요. 백구도 아이들 사이에서 함께 뛰어다녔죠. 성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지우도 괜찮겠구나. 친구들도 생기고 웃음도 되찾았어. 미진이 성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요. 저도요. 이 모든 게 백구 덕분이에요. 성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백구가 없었다면 미진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이런 행복도 없었겠죠.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태는 옥분과 미진을 모시고 한쪽에 앉았어요. 백구는 성태 곁에 조용히 누워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오늘 참 좋구나. 옥분은 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진아, 너 어머니. 다음 주에 뵙기로 했지? 네, 할머니.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나도 그래. 그때 제대로 감사 인사 못했는데.
이제라도 하고 싶어. 세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아니,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성태네 가족도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자. 다들 피곤하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성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동생아, 보고 있니? 형은 이제 괜찮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동생이 대답하는 것처럼요. 집에 도착해서 지우는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옥분도 방으로 들어가셨죠. 성태와 미진, 그리고 백구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차 한잔 할까요? 좋아요. 미진이 차를 끓이는 동안 성태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어요. 백구야,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을 만들어줬어. 백구는 눈을 뜨고 성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만족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이요. 미진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어요. 성태 씨, 응, 할 말이 있어요. 미진의 얼굴이 조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뭔데요? 저희 결혼해도 될까요? 성태는 깜짝 놀라 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진도 자신이 한 말에 놀란 듯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가 너무 급했나요? 아니에요. 성태는 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말씀하셔서 놀랐을 뿐이에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백구는 그 사이에서 꼬리를 크게 흔들었죠. 마치 축하한다는 듯이요. 그럼 언제 할까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천천히 준비해요. 지우랑 어머니도 함께 의논하면서요. 좋아요. 미지는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태는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옥분과 지우에게 미진과의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미진 씨랑 결혼하려고 해요. 옥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다. 미진이는 좋은 사람이야. 정말요? 그럼. 오래전부터 너희 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지우도 기뻐했습니다. 와, 그럼 미진 이모가 진짜 이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좋아요. 저 정말 좋아요. 지우는 미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진은 지우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그날부터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어요. 마을회관에서 소박하게 치르기로 했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고 가까운 친구들만 부르기로 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미진의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나와 성태를 만났습니다. 옥분과의 재회도 있었죠. 두 분은 20년 만에 다시 만나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고마웠어요. 그때 도와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강민수 탐정도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보내왔어요. 성태는 고마운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죠. 김태수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혼 소식을 듣고 축하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에는 진심 어린 축하와 함께 여전히 미안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태는 답장을 썼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천천히 서로 치유해 가요. 준호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호는 전화로 축하했어요. 잘 됐네요. 미진이를 잘 부탁해요. 고마워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노력할게요.
준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마을회관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해준 덕분이었죠. 미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아름다웠어요. 성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식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백구가 함께 걸었어요. 하얀 리본을 목에 두른 백구는 의젓하게 두 사람을 따랐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성태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고.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결국 행복에 도달했다고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축하하는 시간이었어요. 지우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고 옥부는 미진의 어머니와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태와 미진은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구도 따라왔죠. 세 명은, 아니, 두 사람과 한 마리는 조용한 길을 걸었어요. 행복해요. 미진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몇 달 전만 해도 혼자서 외롭게 살았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해요. 그래요. 우리 함께해요. 백구는 두 사람 사이를 걸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백구야. 성태가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는 멈춰서서 성태를 올려다보았어요. 너 정말 대단해.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이끌었잖아. 백구는 한 번 짖었습니다. 마치 당연하지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미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구가 우리 운명이었나 봐요. 맞아요. 백구가 만들어준 운명이에요. 세 명은 계속 걸었습니다. 길은 멀었지만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 멀리 마을회관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의 소리, 친구들의 소리, 마을 사람들의 소리. 모두 행복한 소리였죠. 성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동생아, 고마워. 백구를 보내줘서. 그리고 이 모든 행복을 허락해줘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성태는 미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미진도 같은 마음이었죠. 백구는 두 사람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함께 살아갈 집으로요. 그날 밤 성태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미진과 결혼했다.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백구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다. 동생이 하늘에서 백구를 보낸 게 아닐까 생각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죄책감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동생아, 고맙고 사랑해. 그리고 백구야, 너도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미진이 자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백구가 단잠에 빠져 있었어요. 모두가 평화로웠습니다. 진정한 평화였죠. 성태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행복한 하루가 되겠죠. 미진과 함께, 지우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백구와 함께라면 말이에요. 백구의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몰랐죠. 새로운 가족과 함께 걸어갈 길이 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하얀 진돗개 백구, 그리고 그가 만들어준 기적 같은 인연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게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용서,
치유와 희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을 어딘가에서 백구는 여전히 꼬리를 흔들며 가족들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백구의 길이니까요.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길 말입니다.